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평가 1실장 최준기입니다. 저는 오늘 나이스 신용평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세미나에서 전기차 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장밋빛 전망의 불안 요인 점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량 추이와 주요 기관의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인 전기차 시장의 장밋빛 성장 전망에 내재된 불안 요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한 나이스 신용평가가 상정한 시나리오별 전기차 판매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현대차 그룹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차 판매량 추이와 시장 전망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금융위기 충격을 벗어난 2011년 이후 낮은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되면서 2018년, 201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8월 누계 승용차 판매량이 4,600만 대로 전년 동기 5,900만 대 대비 22.2% 감소하는 등 완성차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글로벌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2020년 하반기 중 판매량이 상반기 대비 회복될 전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 20% 수준의 완성차 판매량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는 것과 상반되게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량은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1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를 제외한 전기차만을 놓고 봤을 때 전기차는 연평균 42.3%의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 전기차 판매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19년에는 2%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2030년 전기차 판매량을 2,500만 대에서 4,400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판매량이 향후 연평균 25에서 3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연간 판매 점유율도 25에서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는 수치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현재까지 전기차 판매가 높은 성장세를 보여온 것은 각국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지원 정책의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기차 판매량이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이 유지되고 배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와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지 여부와 각국 정부의 대규모 예산 소요 및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지원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에 내재된 불안 요인을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측면, 내연기관 규제와 전기차 구입 지원 부담 측면, 전기차 성장의 기타 제약 요인 측면 등으로 나누어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 출시되는 전기차는 보통 60kWh 내외의 배터리 용량과 1kWh당 5에서 7km 수준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차량 무게가 가벼울수록 1kWh당 주행거리가 길고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긴 차일수록 더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한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차량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전기차 가격을 보면 대중 브랜드의 소형 모델의 경우에도 4천만 원을 상회하며 벤츠나 아우디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순수 전기차는 1억 원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아직까지 대중화를 말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슷한 가격대의 가솔린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전기차 가격이라면 국내 대형 SUV나 준대형 세단,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 세단까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등으로 실질 구입 단가를 크게 낮추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작은 충전 비용, 오일류 등 소모품 교체 부담이 작은 점 등의 장점이 있으나 짧은 주행거리, 부족한 충전소, 장시간의 충전시간 소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해 고장 등으로 부품 교체 시 높은 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차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팩은 공급량 증가와 기술 발전에 따른 에너지 밀도 상승 등에 따라
매년 빠른 속도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배터리 팩 가격은 1kWh당 156달러로 추정되며 2020년은 수요 둔화에 따른 공급가 잉심화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배터리팩 가격이 이르면 2025년 이전에 늦어도 2030년까지는 1kWh당 1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하락할수록 전기차 가격도 인하될 수 있어 전기차의 상품 경쟁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치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원재료 수요가 현재보다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원재료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주요 원재료의 생산지 및 매장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IE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세계 CO2 배출량은 32.8기가톤이며 발전 열 공급 41%, 에너지 산업 5%, 제조건설 19%, 수송 25%, 주거 6%, 상업 농업 등 기타 4%로 구성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발전 분야는 석탄 화력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발전이나 태양광 풍력 발전 등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 건설 등 산업활동이나 주거, 상업, 농업 등의 경우 경제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수송 분야가 발전 분야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이동수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수송 부분이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도시들은 친환경차 판매 촉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나 연비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표의 주요 국가 도시 내연기관 규제 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와 도심 진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나 보유하고 있을 때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국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자인 완성차 메이커에게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 확대를 강제하고 규제 수준 미달 시 벌금 등 페널티를 부과하며 소비자에게는 친환경차 구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신규 인증 중단이나 도심 진입 제한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환경차 구입을 강제하려면 충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는 전기차 판매 확산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등의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환경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34,000대로 전체 판매량의 1.9%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는 크게 구매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판매 증진을 위한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포함 정부 예산은 2015년 2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2.2조 원 수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환경부의 관련 예산안 규모가 1.6조 원으로 2020년 1.1조 원 대비 약 37%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 친환경차 수는 2015년 하이브리드 차 3만 대, 전기차 3,000대였으며 2020년은 전기차만 8만 3,000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원 대수를 크게 늘리면서 차량당 지원 금액은 점차 축소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누적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국내 등록된 순수 전기차가 12만 대, 수소차가 9,000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까지 약 전기차 100만 대와 수소차 19만 대가 추가로 판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균 보조금 규모를 순수 전기차의 경우 1,500만원, 수소차는 3천만원 수준으로 가정할 때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투자 예산을 제외하고도 2025년까지 차량 구매 보조금으로만 22.7조 원이 소요될 전망인 것입니다. 정부는 지원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고
각종 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차량당 지원 수준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가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배터리 가격 하락 등 원가 부담 완화로 전기차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량당 보조금 지원 규모를 축소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른 전기차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기차 지원 혜택 축소로 소비자의 구입 부담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때 향후 판매량 전망도 급격한 증가 없이 지금까지의 추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자 2019년 하반기 친환경차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2019년 테슬라와 GM이 세액 공제 한도 판매량을 넘어서면서 전기차 시장이 12% 감소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전기차가 대중화되기까지는 높은 차량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짧은 주행거리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기반시설 투자가 진행될수록 전기차의 단점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생산 지역이 제한적인 배터리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과 가격 안정화 여부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성차 메이커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전기차 판매 비중을 확대해야 하지만 소비자는 굳이 비싸고 불편한 전기차를 구매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용 효율을 따져서 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연비 기준을 발표하면서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연비 기준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세이프 기준을 모든 주에 일괄 적용하게 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적용하고 있던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가 이러한 조치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 증가가 환경 규제 강화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 연비 규제를 완화시킨 점은 향후 친환경차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도 전기차 판매의 부정적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유가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한 이후에 수요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판매 증가 등을 바탕으로 휘발유와 경유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기차는 값싼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비해 이동거리당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유가 약세가 장기화될수록 전기차의 장점이 희석되고 이는 판매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2019년 ACEA가 발표한 전기차 점유율과 인당 GDP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8개 EU 회원국 중에 인당 GDP가 29,000유로 미만인 국가는 전기차 점유율이 1% 미만을 나타냈으며 42,000유로 이상인 국가는 전기차 점유율이 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는 전기차 판매 증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고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차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서는 전기차 판매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나이스 시정평가가 상정한 시나리오별 전기차 판매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높은 초기 가속력을 부여하여 운전의 재미를 더하고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여 고급 전기차 세그먼트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델 3를 필두로 시장 규모가 큰 양산차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20년 7월 첫 전기차 플랫폼 모델인 ID3를 출시하였습니다. 37,000명의 사전 구매자 가운데 85%가 기존의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해보지 않았다고 하며 기존 폭스바겐 고객층보다 10년 정도 어린 연령대를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전기차의 브랜드 파워는 내연기관차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출시된 전기차의 가격대를 고려하면 대중차보다는 고급차 시장에서 경합을 벌여야 하며 환경 문제 또는 하이테크에 관심이 많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주된 소비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민감도가 낮은 고급차 시장은 경기도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완성차 시장의 성장률을 지속 상회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주요 고급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7% 수준에서 2019년에는 9%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전기차 수요층과 고급차 수요층이 상당 수준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급차 시장과 대중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수준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시나리오별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를 보면 베이스 케이스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2025년 1100만 대, 2030년 21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트레스 케이스에서는 2025년 600만 대, 2030년 11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스 케이스에서조차 앞서 언급한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치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작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2030년 전기차가 고급차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대중차 시장의 20%를 점유한다는 가정을 감안할 때 베이스 케이스의 달성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향후 전기차 판매량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저소득 국가별 충전 인프라 확보나 정부의 규모 지원 등 정책 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것입니다. 특히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2차전지 회사들은 충분한 가동률이 확보되지 않아 투자 회수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전기차 판매 확대 이슈와 관련된 현대차 그룹의 현황과 향후 영향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합산기준 전기차 판매량은 2016년 16,000대에서 2019년 14만 4천대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비중 또한 2020년 상반기 2.7%로 글로벌 평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6년 이후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전기차 판매량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차 모델이 31개 수준이나 매년 2~3개의 신규 모델을 출시하면서 2025년까지 44개로 확대할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높은 판매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20년 7월 누계 기준 글로벌 3위의 EV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여도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5위의 친환경차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하이브리드에서 수소차까지 모든 종류의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으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구사하며 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대차 그룹은 상대적으로 중저가인 대중차 중심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더라도 전반적인 전기차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전기차 확산 이슈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판매 증가 추세, 신규 모델 출시 계획, 글로벌 상위의 경쟁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유력 내연기관 자동차 고객층과 전기차 고객층과의 차별성이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사업 실적 등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까지 그룹 판매량의 3% 미만에 불과한 전기차가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그룹은 2021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신차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고 점차 전기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신규 출시되는 전기차와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제네시스 판매량 추이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